반갑습니다. 저는 최정순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고 있는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잊혀진 여인에 관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0년간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해왔거든요. 한 번도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살림은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바깥에만 다니는 바깥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시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남편이 또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집안의 모든 게 반으로 줄었어요. 모든 일이 반으로 줄었는데 제가 이제 책 보는 걸 좋아해서 책하고 세미나 하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책을 열심히 봤어요. 근데 집에 이 의자에 앉아서 책을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봤나 봐요.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번에 허리 아픈 원인이 거기서 출발해. 그것 때문에 한 10시간 보고 또 외부에 나가서 한 5시간 세미나를 했더니 그래서 허리가 터졌어요. 생각지도 않은 허리가 터져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2박 3일도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책도 한 권도 안 보고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잊혀진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오늘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수다를 떨 수 있으면 이건 엄청난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수다 떨기보다 뭐 나라 일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공부도 귀찮고 나라 일도 귀찮고 이제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없어서 좀 더 외로워졌고, 근데 외로운 거를 이제 우리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이제 외로움을 좀 달래주고 했는데요. 지난 연휴 한 3일간 있으면서 아무도 전화 오지 않고 전화도 하나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집에서 아들하고 둘이서 단둘이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책 보고 책하고 좀 지치면 텔레비 보고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즐거운 게 아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 속에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처음 겪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60평생의 외로움을 처음 겪어본 거예요. 야, 외롭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만나는 식구들을 만나면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 옛날에는 책 읽으러 가고 싶었는데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계속 앉아서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삶이 나 같은 사람도 그럴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겠다. 그래서 이 외로운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을 활력소에 그래 수다로 풀자 이런 시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다로 풀자 해서 각자 자기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 못다한 얘기 마음껏 해보는 시간.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 안에 너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말 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 말 못하는 거를 이제 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치료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리고 관계도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그 한국 정신장애인 가족협회라는 데에 가서 특강을 하게 됐어요. 저희 남편을 돌봤던 40년 역사를 가서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어떻게 그 어려운 세월을 살았냐고 나한테 공감을 하지만 나는 그 얘기를 하고 나면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강사료도 주더라고요. 강사료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 여성들이 숨겨놓은 자기 얘기를 마음껏 하는 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수녀님도 뭐 할 얘기 많으시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조경옥 선생님도 할 일 많죠? 할 얘기 너무 많잖아요. 할 말 많잖아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돌아가면서 마음껏 수다로 풀자. 그래서 여기 장소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해줄 수 있나요? 네. 예, 수다로 풀자 해서
누구나 와서 마음껏 얘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안하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해찬 해고록을 이해찬 총리가 해고록을 냈어요. 그 해고록을 다 읽었어요. 처음 그 책이 이따만한데 그 안에 한 패러그래프가 우리 남편 얘기가 있더라고. 남편 얘기가.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이의로라는 비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우리나라 운동권을 과학화하고 운동론을 만들어준 비상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민주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팽 도는 거야. 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남자하고 살았구나. 그전에 저는 훌륭한 남자하고 살았다기보다 너무 힘든 남자하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지 못할 1984년 9월 2일 이후로가 84년 9월 2일 85년 9월 2일이네. 85년 9월 1일 남영동 대공분실에 잡혀가던 그날로부터 제 인생은 행복에서 불행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혼해서 1년 반 만에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그 가서 남영동 가서 고문을 당하면서 우리 남편이 심각한 정신병원으로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불행의 씨앗이 막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도 마음이 두 마음이었어요. 하나는 잘 갔다. 하나는 아깝다. 네, 두 가지가 이제 했었는데요. 전에 이제 남편 이야기를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그 비상한 남편이 비상한 일을 하지 못하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이 어저께 그냥 확 솟아올랐어요. 솟아올라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내 남편이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이 영민하고 천재였던 남편을 죽인 남자가 누구냐? 전두 아니다. 막 이런 소리지고 싶은 거야. 소리를 막 내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게 오늘 이 얘기 시켜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호르머니의 둘째 딸로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 우리 어머니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서 우리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공부를 운이 좋게 우리 오남매가 운이 좋게 다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해서 이제 살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엄청 부잣집에 딸로 나와서 이화여대를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화여대라는 그런 비싼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오빠 덕분이에요. 우리 오빠가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을 하고 있을 때에 여자는 나면 이화여대를 가야 된다고 그때 등록금이 없어가 우리 엄마가 등록금을 못 낼 지경이었는데도 우리 오빠는 어거지로 그래서 가면 벌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장학금 받고 가정교사 해서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박정희가 이제 긴급조치 구호를 하면서 학생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조금만 뻑뻑하면 잡아들이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옥을 2번이나 살았어요. 그래서 감옥을 처음에 1년 살고 그다음에 또 1년 살고 그래서 저는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이루은 핵심으로서 이제 그랬고요. 근데 이제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라는 청년들의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때 우리 남편은 약혼자가 있는 남자였어요. 내 1년 후배가 약혼자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약혼을 파혼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뭐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가족 친정이 반대를 해가지고 파혼을 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3월 26일에 결혼합니다. 그러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누구랑 결혼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날만 잡아놨대. 날만 잡아놓고 앞으로 결혼할 예정이래. 그래서 사람을 찾고 있대. 나한테 사람을 찾고 있대. 그러면서 지금 딱 그렇게 찾고 있다. 3월 26일 날은 잡아놨고요.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물었더니 최정순 씨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각본을 짜갖고 왔어요. 최정순 씨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정순 씨 같은 사람은 없고요. 최정순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눈이 딱 맞아요. 22,000V 답을 해준 거죠. 22,000V가 그 자리에 탁 튀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3월 26일에 결혼하려고 2월 달에 만나가지고 3월 26일 결혼한다고 진짜 무슨 고속도로 달리듯이 결혼을 향하여 갔어요. 그래서 3월 26일날 못 가고 3월 25일, 4월 5일날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약혼 실패를 하고 나서 뭔가 다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보고 증인을 2명 데리고 오래요. 결혼하기 위한 증인을 2명 데리고 오래요. 가장 친한 사람 2명을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2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여자친구를. 근데 저쪽에 증인을 2명을 데리고 오래요. 그게 이해찬과 또 한삼의 사람이었어요. 이해찬이 우리 결혼 이게 증인인 거예요. 그 2사람을 다 넣고 우리가 복속 서약을 하라 그랬어요. 날들어. 뭐냐? 혹시 운동하다가 이론이 다르면 남편을 따라줄 것.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뭐냐? 1년 반 자기가 돈을 안 벌어도 돈 벌으라고 말하지 않을 것. 말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자기의 신비주의적 성향을 이해할 것.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노선이 다를 것도 없겠다. 어차피 운동하는 사람은 노선 다를 게 뭐 있나. 그럼 별거 아니다 생각했고. 두 번째 1년 반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뭐 좀 놀겠다는데 봐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신비주의를 이해하라 그래서 신비주의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 어느 다방을 데리고 가더니 오후 한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자기 일대기를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는 것도 어머니가 죄치였다. 우리 어머니가 남편이 빨치산이었다. 빨치산 두목이었는데 총알 맞고 죽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딸들을 데리고 거린 생활을 했다. 거지 생활을 하면서 딸들이랑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한테 재치로 들어왔다. 거기서 아들이 낳았다. 아들이 날 줄 몰랐는데 아들이 2이 낳았다. 그중에 자기하고 동생하고 낳았다는 거예요. 동생은 죽고 자기가 낳았다. 그래서 자기는 서자다. 서자로 왔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큰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서자를 다시 이제 호적에 올라가지고 이제 서자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런 역사,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려서 그 가족 간의 싸움에 가족 간에 형님들이 있었는데 형님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괴롭히면서 자기를 괴롭혔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우주를 구원하고 중생을 구원하는 서원을 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직장 생활도 안 할 거고 직장을 그렇게 우리 남편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이었는데 대통령상 딸 거 예정돼 있었는데 감옥을 데모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자기 얘기를 쫙 해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를 가는 게 머리가 멍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남자랑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각본을 다 짜놓고 나를 쫙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만났냐면 서로 주장하기를 강태국에 고든 낚시를 다 걸어놨더니 확 물고 대어가 한 마리 와서 확 물었다. 그게 나였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이유로 주장은 자기는 강태국에 고든 낚시만 내려놨는데 누가 와서 꽉 물었는데 대어가 물어가지고 자기가 결혼을 잘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남편이 그야말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21번을 했어요. 제가 입원시킬 때마다 강제 입원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병원에 다닌 그 동안에
이사도 몇 번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사람들이 막 놀림감이 돼가지고 애들 놀림감을 제가 내가 이제 준이 아버지는 정신병자래 막 이렇게 막 하는 우리 애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몇 번 다녔어요. 제가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남편을 버리려고도 몇 번 했고 이혼하려고도 몇 번 했는데 마지막에 버릴 수 없었던 힘은 사랑이었다. 남편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랑이 내가 어떻게 만난 사이인데 민주화운동하다 만났고 또 남편이 민주화운동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된 거를 내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 버리려고 또 했어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 시어머니도 쫓아내고요. 다 쫓아내고 남편은 병원에 넣어놓고 퇴원 안 시켜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막아놓고 제가 안 살라고 그렇게도 노력을 했는데 뭐 그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고 있어서 지금까지 남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때 쫓아냈으면 남편은 행렬병자 돼가 죽고 말았겠죠. 그 당시에 죽었을 거예요. 우리 남편 친구들이 나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의로는 천재다. 근데 천재인데 천재는 단명한다. 그러니까 40살만 넘게 살게 해주라. 그게 부탁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내가 68년까지 살았잖아요. 잘했지 뭐. 그래서 나는 떳떳한 거예요. 남편을 68세까지 어쨌든 살게 했다는 거에 좀 더 살았으면 안 좋았을 걸. 그렇게 이제 본인이 워낙 병원을 가기 싫어해가지고 이 코로나 걸렸어도 병원을 빨리 갔으면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안 가, 병원에 안 간다고 그래요. 병원에 안 가면서 병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는 본인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병원 가라고 병 가자고 내가 차를 끌고도 갔는데 안 가서 그렇게 됐어.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내가 최근에 나도 훌륭한 남편하고 살아.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결혼할 때만 해도 최고의 남편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이제 워낙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막 남편 왼수 같은 거야. 왼수가 따로 없고 막 이랬는데 그 최근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남편을 지키길 너무 잘했구나. 지켜줘서 오늘날 그래서 순조롭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학교 때는 운동권의 데모였어요. 이화여대 운동사의 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모를 아무도 못할 때 나는 대강당에 올라가고 연설문을 막 2번이나 낭독을 하고 무서운 여자죠. 한마디로 말해서 혼자 딱 각오를 하고 대강당에 올라가서 연설문을 낭독 아무도 안 잡아가더라고. 또 한 번 더 낭독을 했어. 또 안 잡아가. 그래서 내려와서 옷 갈아입고 도망가 버렸죠. 뭐 그렇게 된 역사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이제 2가지 역사, 최정순의 역사가 있고 이후로의 역사에 얹혀 있는 최정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후로의 역사는 우리 애들이 이제 다시 되살리겠다 그러고 최정순의 역사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을 하고 굉장히 발랄한 성격에 굉장히 놀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남편을 만나면서 놀기는커녕 맨날 눈물의 여인이었어요. 눈물의 여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편 돌아가신 김에 지금은 이제 여고 시절에 그 발랄함으로 돌아가고 살고 싶다. 발랄함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여고 동창회 모임 가서 매 수다 떨고요. 요즘에 제가 사람만 보면 수다 떨라고 덤벼요. 그래서 수다 떨고 그래서 발랄하고 좀 적극적인 삶 그리고 좀 걱정 없는 삶 그걸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성자입니다. 음식물 줄이기, 우리 음식문화에서 이렇게 교육을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동네는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지 않고, 제가 음식 문화 줄이기 또 이게 쓰레기 줄이기 이 교육을 받기 전에는 별 관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지나가면 저 집에는 저렇게 좀 지저분하구나. 우리 집 안만 깨끗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다니고 했었는데 제가 이 교육을 받은 후부터는 그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집에 가서 사실은
그 너무 널브러져 있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또 박스는 박스대로, 또 우리가 플라스틱은 또 플라스틱대로, 뭐 우산 찢어진 것들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물도 또 시켜 먹고 이제 남은 채로 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지저분해서 정말 우리 사는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는 무슨 빈민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한 몇 시간을 사실은 그걸 치웠어요. 제가 더운데 그걸 치워주고 나니까 너무 깨끗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금씩 치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치워줬더니 좀 효과가 있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났는데 또 한 번 더러워서 한 번을 더 치워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네 집을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깨끗하니까 그 골목이 조금 깨끗해졌어요. 이제 이런 교육을 저희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계몽하는 데 앞장을 조금 서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고요. 또 이제 이런 계몽 운동이 나만이 아니라 또 물론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은 실천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는데 뭐 쓰레기를 그 마대포대에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사 가고 나니까. 근데 그 쓰레기 봉지를 보니까 그 안에는 뭐 이제 다 뒤섞여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를 그 플라스틱대로 또 옮기고 하니까 쓰레기가 정말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푸대로 세 푸대가 됐던 그 쓰레기 봉투가 플라스틱대로 하고, 그다음에 정말 쓰레기만 버리니까는 쓰레기는 정작 한 봉지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뭐 정말 쓸 수 있는 그 휴지통까지 막 들어가 있고, 이제 아이들 장난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분리를 해서 버리니까는 정작 쓰레기는 이제 그 한 봉지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계몽 운동을 하면은 쓰레기를 정말 뭐 몇십 분의 1은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사니까 정말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살았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지금 뭐 인천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서울 쓰레기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정말 쓰레기를 안 받아주면 우리는 진짜 우리 동네에 그 악취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다 감당하고 있어야 될지 그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 줄이기를 어떻게 정말 계몽을 해서 교육을 전파를 해서 각 가정마다 그런 것들을 줄이면 정말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또 이제 저도 냉장고 청소를 한번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물들이 썩어져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 자주 청소를 하고 자주 이제 우리가 먹는 것들을 한꺼번에 정말 사다가 재워놓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빨리빨리 점검을 해서, 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도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서 요거는 뭐 된장, 요거는 뭐 과일, 뭐 이렇게 이제 써서 놔서 빨리 먹을 것들은 앞에다 놓고 오래 저장해도 될 것들은 좀 뒤에 놓고 이제 이런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쓰레기 줄이기에 이제 앞장서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실천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 또 한 집 한 집 건너 한 집들이 전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은 청소하는 날로 한번 정해볼까?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말을 나누다 보고 또 이제 생각을 나누다 보면 좀 더 좋은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 받은 우리가 먼저 이제 실천하고 교육을 또 전파하는 이제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순금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음식물을 애들이 제가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저기에서 김치도 계속 사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번 사서 먹다 보니까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사서 먹는 게 미온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한참 사 먹다가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주니까 남편이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잘하는 걸 왜 사 먹냐고. 그러면서 이제 김치를 담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제 혼자 계시는 분 김치를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거 이제 음식 시켜 먹고 그 플라스틱 그런 거 용기를 쓸 수 있는 용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재활용 해가지고 거기다 이 조그만 거에다 하나씩 해서 놓아드려요. 그러면은 이 비싼 김치를 갖다 주셔 너무 잘 먹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기하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또 묵을 쓰면은 또 그 막 애들이 음식을 잘 시켜 먹으니까 재활 용기가 잔뜩 쌓여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그걸 애들은 버리라고 그래요. 왜 그걸 다 모으냐고. 그래서 난 그걸 또 재활용하느라고 묵 쓰면은 이 집 저 집 놓아주면서 그 통에다 담아다 주면 또 거기서는 또 받아먹는 사람은 그러는 거야. 이 통 안 줘도 돼? 그래서 아유 안 줘도 돼요.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러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들 좋아하셔요. 그 재활용하는 또 그것도 전자레인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버리지 않고 그걸 그렇게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을 좀 많이 먹게 돼요. 그럼 계란 껍질이 많이 나오면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옆에 저기 고추도 심고 하는데 이제 그걸 갖다 줘요. 갖다 주면은 그 아저씨가 싹 그 밭에다가 저기 묻어요. 묻어가지고 그 탭이 되게 묻고 그 다음에 커피집 알게 돼가지고 또 커피 그 찌꺼기 그거 갖다가 말려가지고 화분에다가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우유팩이 나오면은 우유팩은 싹 씻어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그게 저기가 된대. 화장지 한 저기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캔도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물로 씻어가지고 물 빼가지고 모아가지고 가져가는 분을 드려요. 그렇게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 애들은 이제 다른 거 음식도 만들지 말래요. 사다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는 니네는 한 번 딱 사서 먹고 그걸로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뭐 먹을 거야? 그러면 한 번 갖고 안 되잖아요. 저녁에도 먹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도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먹고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야 엄마가 시장 봐서 해야 되는데 엄마 우리 있을 때는 뭐 사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러면 꼭 남게 시켜요. 뭐든지. 그래서 나 먹을 거 빼고 니네들 먹을 것만 시켜. 그러면 니네들이 있는 데서 조금 먹고 나는 말 테니까. 그랬더니 엄마 그러시면 돼요? 안 되지.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같이 먹더라도 조금만 시켜. 많이 시키면은 남으면은 또 쓰레기 되잖아. 그래가지고 애들도 오면은 우리 꼬맹이는 항상 먹고 남기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손녀딸이. 그래서 야 이거 쌀 농사 짓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랑 다 저기 하면서 농사 짓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게 농사 짓는 거 알아? 뭐 이렇게 남기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그리고 먹을 만큼만 먹어. 남기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남기면 또 할아버지가 그걸 다 먹게 돼요. 또 저는 비유가 약해서 못 먹고요. 그리고 쓰레기는
그냥 아파트에서 살다 오신 분이 종량 봉투를 모르더라고요. 거기다 넣어서 버리는 걸 몰라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그냥 갖다 그 쓰레기를 음식 통에다 갖다 다 집어든 거예요. 집어넣으면 그걸 누가 감당해요? 아, 다 그걸 저기 해야지. 다 종량제에 우리 거 갖다가 집어넣고 저는 물 뺄 때게 이제 쓰레기 차면은 그 하수도에 딱 뒤집어 엎어놓으면 물이 쏙 빠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